옥시 부인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0화에서는 미령이 무죄로 밝혀지면서 옥에서 풀려났는데요. 도겸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미령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죠. 미령은 도겸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인데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혼처자리를 모두 마다하고 미령을 선택한 그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죠. 태영 같은 여자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던 그의 눈에 태영과 너무나 닮아있는 미령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런 미령의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마음까지도 말이죠. 그러니 도겸이 미령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태영과 천승휘의 설득으로 결국 미령을 용서하기로 한 도겸입니다. 미령의 무죄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홍씨 부인이었는데요. 송씨 부인에게서 받은 반지를 돌려주려 집을 방문했다 지행수의 악행을 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놀란 홍씨 부인은 그만 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현장을 점검하다 반지를 발견한 태영은 반지 주인이 홍씨 부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죠. 잔칫날 홍씨 부인이 자신의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 또한 범죄에 엮일까 태영에게 모든 걸 실토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그의 탐욕은 멈출 줄 모릅니다. 자신이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아들 장원급제를 도와줄 것과 자모임 회장 자리를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하죠. 김씨 부인이 이를 승낙하며 결국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홍씨 부인의 등장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지행수와 현감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요. 배후가 누구냐는 어사질문에 고민하는 현감이죠. 두 사람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동수와 현감을 같은 공간에 넣은 것이 큰 발단이 되죠. 바로 현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는 지행수가 현감의 가족들을 인질로 그를 겁박했기 때문이죠. 어사는 결국 지행수를 옥에서 풀어주게 되는데요. 어차피 실토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를 미행하기 위해 풀어준 것입니다. 영악한 지행수인데 과연 미행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예상대로 지행수는 박준기를 만나러 가는데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현감을 자신이 깔끔하게 처리했음을 알리죠. 하지만 지행수 또한 박준기를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지행수를 살려두는 건 박준기에게도 위협일 수밖에 없죠. 결국 지행수 또한 박준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박준기는 자신이 최고 빌런임을 증명합니다. 11화 예고에서는 박준기가 첩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상대가 소혜아 씨로 보입니다. 아직 어린 그가 어째서 박준기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도 태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죠. 태영이 도주할 당시 소혜아 씨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웠는데요. 이후 동네에 소문이 나며 그는 똥소혜로 불리면서 혼처 자리도 찾을 수 없었죠. 원래부터 악덕하기로 유명했던 소혜에게 이건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국가에서 혼인령이 내렸음에도 혼처 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죠. 11화에서는 소혜가 박준기에게 결혼 선물로 한 가지 청을 하는데요. 바로 구더기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박준기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구더기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추노꾼이 태영이 있는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영은 천승휘와 함께 있는 장면을 들킬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소혜아 씨는 구더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구더기를 현장에서 만난다고 한들 태영을 구더기라고 감히 의심할 수 있을까요? 구더기는 더 이상 소혜가 알던 예전의 노비 구더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다 뛰어난 외지부인데요. 어쩌면 구더기가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더기가 소혜에게서 도주한 것도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찌질하던 구더기의 모습은 다 사라졌죠.
소해가 구더기와 마주한다고 한들 스스로가 구더기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절대 들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11화에서 구더기와 소해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11화에서 정체가 탄로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태영을 지켜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첫 회에서 구더기 정체가 밝혀진 것으로 보아 포기하지 않는 소해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더기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의외의 인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윤겸 옆에 있는 노비 만석이 때문이죠. 그는 천승위의 몸종 노비인데요. 한때 천승위와 소해는 혼사가 오가는 관계였기에 만석이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 그가 왜 태영 집에 있냐는 것입니다. 태영은 구더기와 똑같이 생겼고 윤겸은 천승위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소해가 포기하고 싶어도 모든 상황이 포기할 수 없게 만들죠. 어쩌면 박준기가 만석이를 납치해 그를 고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한 만석이가 모든 사실을 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 첫 화에서 나온 것처럼 태영이 만인들 앞에서 돌팔매를 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죠. 태영이 드디어 천승위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죠. 노비인 자신이 뭐라고 자신 꿈과 집안 모든 것을 버리고 태영을 선택한 것인데요. 태영으로서도 자신을 향한 천승위의 순애보적인 사랑에 더 이상 거부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꿈틀거리는 자신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태영은 천승위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욕심을 내도 되냐는 말입니다. 천승위가 살면서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듣는 순간이죠. 그러자 천승위는 양반인 옥태영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노비 구덕이었을 때부터 좋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윤겸이 된 것에 후회하지 않냐고 묻는 태영인데요. 훗날 자신 정체가 발각되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말자고 약속하죠. 두 사람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잠자리에서조차도 불안을 느끼며 잠을 자는 태영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외집으로서 일할 때는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찬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이 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고편에서는 천승위가 태영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윤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죠. 태영은 집안 몰락을 막기 위해 청수현을 떠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도겸을 포함해 모두가 만류하죠. 자신이 천승위를 형님으로 모시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태영과 천승위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태영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성규진이 사망하고 윤겸이 집을 떠나면서 성씨 일가가 몰락했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도 아닌 외간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체가 밝혀지면 힘들게 이룬 집안까지 다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태영이 청수연을 떠날 수 없게 만든 건 의외의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이 외지부로서 도움을 줬던 이로부터 망가진 외지부를 복원하는 현장을 발견하죠.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가 이토록 많다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천승위와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치기로 말이죠. 태영을 힘들게 하는 최고 빌런인 송씨 부인이 죽음으로써 태영이 좀 행복해지려나 했는데요. 더 큰 빌런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이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럴 때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영에게 복수를 꿈꾸는 가장 강력한 상대는 바로 소해와 박준기인데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박준기에게 있어서 태영은 누구보다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요. 태영으로 인해 자신이 진행하던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금을 채취하는 작업도 열려문을 받으려고 했던 작업까지 말이죠. 10화에서는 청에서 만난 진짜 윤겸이
기억을 잃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가 뱉은 말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죠. 윤겸으로 인해 태영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말에도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며 함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에도 감정이 동요되기는 했지만 자신 목표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죠. 도대체 그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목표라는 것이 모든 가족들을 다 희생시킬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윤겸이 지금은 계획하는 바가 있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어쩌면 이후 그가 돌아오면서 천승휘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쭉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